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박은혜 씨는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깊은 푸른빛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시장의 희미한 소음만이 세상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이른둘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재살림을 차려나갔고 넓은 아파트에는 그녀와 그림자만이 동거했다. 평생을 교단에 헌신했던 은혜 씨에게 은퇴 후의 삶은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적막감으로 다가왔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뻣뻣한 무릎을 주무르며 거실로 나온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젯밤 늦게까지 들여다보던 스마트폰이었다. 몇 년 전 친구 이정숙의 성화에 못 이겨 다니기 시작한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교실. 처음에는 복잡한 기능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터넷 검색도 할 줄 알았다. 그것은 그녀의 적적한 일상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밤사이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김민준. 2달 전쯤 그녀가 가끔 글을 올리던 중년들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쪽지로 처음 말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자신을 두바이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외롭게 지낸다고 했다. 은혜 씨는 그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래서인지 그와의 대화는 처음부터 편안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씨. 오늘도 당신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바이의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당신의 따뜻한 미소만큼 제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하네요. 상투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었지만 은혜 씨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김민준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인사를 잊지 않았고 그녀가 올리는 소소한 일상 글에도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었다. 그의 관심은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처럼 은혜 씨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다. 참 다정한 사람이야. 은혜 씨는 커피를 마시며 김민준 씨에게 답장을 보냈다. 민준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하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대로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김민준 씨의 사진이 떴다.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중년 남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배경으로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직접 찍은 두바이의 야경이라고 했다. 은혜 씨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을 평범한 교사로 살아온 그녀에게 김민준 씨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와의 대화는 주로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가끔은 국제 전화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진만큼이나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다. 그는 은혜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작은 고민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이해와 위로를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이국의 남자에게서 받고 있었다. 어느덧 김민준 씨는 은혜 씨의 일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그에게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말벗을 넘어 황혼역에 찾아온 마지막 로맨스의 주인공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은혜 씨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앉아 있었다. 강사가 새로운 앱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스마트폰 진동에 쏠려 있었다. 김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이었다. 은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은혜 씨는 강사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잠시 후 긴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민준 씨는 자신이 한국의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고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면 은혜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꿈결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듯한 절절한 고백에 은혜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제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은혜 씨가 잠시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갚겠습니다. 당신과의 미래를 위한 일인데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5천만 원. 은퇴 후 연금과 약간의 예금으로 생활하는 은혜 씨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김민준 씨의 간절한 목소리, 그는 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와 그의 말대로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은혜 씨를 생각하는지, 그녀와 함께할 노후가 얼마나 기대되는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민준 씨,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군요. 은혜 씨, 당신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자 전부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동시에 묻어나는 듯했다. 은혜 씨는 평생 누군가에게 그런 뜨거운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외로웠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황혼역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5천만 원이 그 사랑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작은 관문이라면 기꺼이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은혜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곱게 화장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은행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그녀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창구 직원이 건네준 5천만 원짜리 수표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김민준 씨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은행을 나와 곧장 다른 은행의 ATM기로 향했다. 김민준 씨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였다. 화면에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정말 괜찮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김민준 씨의 다정한 목소리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그 의심을 덮어버렸다. 송금 버튼을 누르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돈을 보낸 후 김민준 씨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해졌다. 매일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늘어놓았다. 함께 살 아담한 전원주택, 아침마다 함께 산책할 공원, 주말마다 떠날 짧은 여행들. 은혜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젖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김민준 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두바이 현지 사업에 문제가 생겨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자그마치 1억 원이었다. 은혜 씨,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고 은혜 씨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이미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낸 터라 여기서 멈추면 그 돈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그녀는 퇴직금으로 받아두었던 마지막 남은 돈과 심지어 딸 서연에게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빌린 돈까지 합쳐 그에게 송금했다. 그 후로도 김민준 씨의 금전 요구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병원비를, 한국으로 보내려던 사업 자금이 세관에 걸렸다며 통관 자금을, 심지어는 은혜 씨에게 줄 선물을 샀는데 관세가 부족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까지 대며 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은혜 씨는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그에게 보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탓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가장 먼저 이상한 김새를 눈치챈 것은 오랜 친구 이정숙이었다. 정숙은 매주 한 번씩 은혜 씨와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끔 만나 식사도 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 씨가 멍하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고 안색도 눈에 띄게 어두워진 것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다. 은혜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복지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정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은혜 씨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사람치고는 스마트폰을 너무 열심히 보던데?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정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혜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어쩌면 정숙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정숙아, 나 요즘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 씨는 김민준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두바이의 성공한 사업가,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 자신과의 미래를 약속한 일까지 정숙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은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숙의 표정은 심각했다. 은혜야, 너 그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덥석덥석 보내는 게 말이 돼? 요즘 그런 식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혜 씨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김민준 씨를 사기꾼 취급하는 정숙에게 서운한 마음까지 들었다.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내가 뭘 모르긴 뭘 몰라. 뉴스 좀 봐라, 은혜야. 로맨스 스캠이라고 외국에 있는 사업가인 척하면서 돈 뜯어내는 놈들 수법이 다 똑같다니까. 프로필 사진도 다 도용된 거고 온갖 가머니설로. 그만해. 은혜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정숙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한낱 사기극으로 치부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민준 씨는 진심이야. 곧 한국에 올 거고 우리는 함께 살 거라고. 은혜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왜 자꾸 돈을 요구하겠니?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정숙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지만 은혜 씨는 귀를 닫아버렸다. 그날 이후 은혜 씨는 정숙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정숙의 전화도 피했고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쌀쌀맞게 대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멀리 부산에 사는 딸 서연도 어머니의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통화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어머니였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가끔 용돈을 붙여드리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요즘 급하게 돈 쓸 일이 많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영 안 좋으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면 은혜 씨는 별일 없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얼버무리곤 했다. 서연은 어머니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깊어졌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에 치여 당장 어머니를 찾아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자신이 야속하기만 했다. 은혜 씨의 내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민준 씨가 약속한 귀국 날짜는 번번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졌고 그의 변명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세관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중요한 계약이 터져서,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등등. 그때마다 은혜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김민준 씨는 더욱 달콤한 말로 그녀를 달랬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요. 내 사랑,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면 은혜 씨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돈과 감정을 쏟아부었기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괜찮아. 민준 씨는 나를 사랑해.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약 정숙이 말이 맞다면, 만약 민준 씨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은혜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기도 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무서워요. 어느덧 은혜 씨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더 이상 김민준 씨에게 보낼 돈이 없었다.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매일같이 걸려오던 전화도 뜸해졌고 메시지 답장도 늦어졌다. 가끔씩은 짜증 섞인 말투로 은혜 씨, 나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아요? 당신이라도 나를 믿고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은혜 씨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토록 믿었던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일까?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그게 다 사실이야?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현명하고 강단 있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자책과 절망 섞인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서연아, 엄마가 바보 같지? 내가 어떻게 그런...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절대로 그 남자한테 더 이상 돈을 보내거나 연락하면 안 돼. 알겠지? 서연은 다급하게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어린아이들을 두고 갑자기 집을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우선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이정숙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정숙 이모라면 어머니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모, 저 서연이에요. 혹시 저희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지 아세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숙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 은혜 씨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이 로맨스 스캠을 의심하며 경고했지만 은혜 씨가 귀를 닫아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서연아, 내가 진작 내게 연락했어야 했는데 네 엄마가 하도 완강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모.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모, 혹시 엄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당장은 올라가기가 어려워서요.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내 엄마 정신 차리게 해볼 테니, 그리고 너도 최대한 빨리 한번 올라와 보는 게 좋겠다. 내 엄마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야. 정숙과의 통화 후 서연은 곧바로 주말 기차표를 예매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로맨스 스캠 사례들과 대처 방법들을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김민준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았다는 메시지 내용, 송금 내역, 그가 보냈다는 사진들까지. 어머니에게 부탁해 모든 자료를 받아본 서연은 밤을 새워 그것들을 분석했다. 김민준이 보낸 프로필 사진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출처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해외의 한 유명 시니어 모델의 사진이었고 여러 광고와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두바이 사업가라며 보냈던 회사 건물 사진이나 사무실 사진 역시 대부분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들을 교묘하게 편집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가 말했던 사업 내용이나 투자 계획들도 하나같이 허점투성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거짓말에 엄마가... 서연은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론 어머니의 외로움과 절박함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견뎌온 세월. 그 빈자리를 파고든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은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을까. 주말 아침 서연은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정숙 이모가 먼저 와서 은혜 씨를 다독이고 있었다. 은혜 씨는 딸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어머니의 모습에 서연은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 괜찮아. 이제 내가 있잖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서연은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자신이 밤새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이 도용된 것이라는 사실, 그가 말했던 사업들이 허구라는 정황들, 그리고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수법과 일치하는 그의 행동 패턴까지. 은혜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딸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리고 곁에서 단호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정숙의 목소리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저항선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랑이, 함께 꿈꿨던 미래가 모두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은혜 씨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내 돈, 내 모든 것을. 은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수치심과 분노, 허탈감,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딸과 친구에 대한 미안함까지.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정숙이 은혜 씨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은혜야,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지. 그놈이 너한테서 뜯어간 돈 한 푼이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 아니야. 서연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맞아, 엄마. 이모 말이 맞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딸과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은혜 씨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지 않은가.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은혜 씨의 곁을 서연과 정숙이 든든하게 지켰다. 경찰은 로맨스 스캠 사건의 특성상 범인 검거와 피해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서에서 나온 은혜 씨의 얼굴에는 절망감 대신 작은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혼자였다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딸과 친구가 함께였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 후로도 한동안 은혜 씨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연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정숙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격려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은혜 씨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물론 잃어버린 돈과 배신감은 쉽게 잊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현재를 소중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은혜 씨는 오랜만에 정숙과 함께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다시 나갔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미소가 어려 있었다. 쉬는 시간, 은혜 씨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소곤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들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은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 해외에 사는 멋진 사업가, 달콤한 약속, 그리고 이어지는 금전 요구. 은혜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들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제가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황혼 옆에 찾아왔던 거짓된 메아리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메아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삶의 의미일지도 몰랐다.